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백브리핑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같은 때는 그냥 왜요? 때로는 이렇게 유료를 하고 싶어 그냥. 오늘은 진짜 또 가끔씩은 듣기 어려운 얘기. 이거 공짜로 드리기 너무 아까운데 싶은 생각들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또 아까울 때도 아낌없이 드려야 그럼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이 자식들 또 부상하니까 괜히 또 티셔츠- 괜히 받네. 티셔츠도 하나씩 사주고. 그럴 거죠, 여러분? 네. 네. 예. 1분 제각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인심 쓰는 날입니다. 예. 도대체 누가 나오길래 그러는 거야? 음.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LG 인공지능연구소의 네. 이문태 랩장님 지난번에 나오셨죠 한번. 오셔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과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고 가시는 바람에 네. 이 프로가 잠시 우울했었잖아요. 진짜 인공지능이 이젠 나의 생계를 위협할지도 모르겠다. 그래 맞아요.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뭐 네. 별거 다 하는데. 그 당시에 이문태 랩장님은 아닙니다.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다 못 따라옵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그거는 이문태 랩장님처럼 훌륭하신 분이지. 훌륭하신 분들에게나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은 이건 우리가 지금 아닌데 노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이거. 그런 생각을 네. 했었죠. 예. 한 번 더 모셔서 그동안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뭘 좀 경계하고 뭘 좀 안심하면 되는지까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모실게요. 예. 예, 소개해드린 대로 LG AI 연구원의 네. 이문태 랩장님 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4월 초에 저희가 방송했었죠. 그래. 예. 그래서 한 못 듣는 얘기 나머지 좀 듣자. 2달 정도 된 것 같네요. 뭐 하고 지내셨어요? 미국에 출장 한번 다녀왔고요. 예. 이제 학기 마무리했고 그리고 논문이 지난주 마감이라 그것도 잘 학기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라는 건 뭐예요? 학교는 가만히 있어도 마무리되던데요. 예, 저도 좀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학기가 이제 1월부터 미국 학교에서 지금 1월, 강의하시니까 네, 강의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어디나 그렇지 똑같군요. 않은, 네, 아니 어디나 그럼 비슷합니다. LG는 LG AI 연구원은 투잡해도 괜찮습니까? 뭐 미국에서 교수님도 하고 여기에서 연구원 월급도 받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수업료들을 좀 많이 줄였고 네. 또 연구원에서도 양해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좋은 회사네. 그러니까 보통은 안 돼요. 이것도 네, 보통은 안 돼.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문태 랩장님을 원하면 나는 학교 다녀야 되겠다. 학교 다녀야 되는데 그래? 뭐든지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구나. 안승찬 기자가 학교 다녀야 되는데 그럼 학교만 다니세요. 학교만 다니세요. 회사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면 되는 양쪽에 거지. 다 사실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게 네. AI 중에 초거대 AI가 만들어지고 있다. 네. 이미 많이 만들어졌다. 네. 초거대 AI는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네.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서 네. 굉장히 성능 좋은 인공지능이다. 네. 바둑만 두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사람이랑 똑같아서 그림도 알아서 그리고 그때 시 쓰는 거 요약도 배웠고. 하고 시도 쓰고. 네. 패션 디자인도 하고 뭐 그런 거 했었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요약이라는 건 정말 고도의 인간의 정신 능력, 지적 능력으로 해야지. 사실은 그냥 대학 졸업했다고 요약해봐 그러면 요약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해낸다는 건 진짜 다 따라잡았구나. 큰일이다. 근데 진짜 한 해까지 배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호박 모양 모자를 그려줘 했더니 그렸다. 뭐 이런 것까지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 또 더 더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더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드릴 건 아니고 예. 아무래도 이 AI라는 게 이 시대에 좀 화두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뭐 스타트업이나 산업들도 만들어지고 또 지난번에 파라미터 이야기도 했지만 또 그 이해가 좀 쉬운 부분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 AI 제반 기술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네. 거기서 왜 우리가 이 초거대란 화두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냥 AI가 아니고 왜 네. 초거대 AI여야 하는가? 초거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여기서 다가오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예.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네.
예. AI.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자료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초거대 AI는 이런 두 토픽을 가지고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예. 이제 이 AI 제반 기술과 응용에서 동작 원리를 조금 살펴보고 약간 전문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이 AI의 학습 방법 가끔 이런 기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걸 보셨을 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이제 저런 거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약간 예.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파생된 그런 좀 재미난 스타트업은 뭐가 있는지 예. 네, 그런 것들 설명드리고 이제 왜 초거대 AI로 이어지는가 네. 요거를 앞부분에서 좀 설명드리면 어떨까 오, 합니다. 강의 듣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거 공짜로 풀기 너무 아깝다니까요. 네. 네.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그 지난 출연 때 이 파라미터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뭐 변수, 초거대 모델. 변수. 네. 맞죠? 이 초거대 모델들이 뭐 변수가 몇 개다, 어. 파라미터가 몇 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를 좀 한번 설명을 잘 드려보려고 합니다. 당시에도 이 집값을 예상하는 문제를 사용했었었는데요. 예. 이제 뭐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집의 크기나 어. 방의 개수, 뭐 역까지 거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걸 보고 집값을 추론하는 거죠. AI가. 네, 집값을 예. 추론하게 됩니다. 어. 그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게 예. 특정하게 작용해서 이 집값이 결정된다는 뜻이고요. 사례도 근데 되게 2%가 좋아할 만한 사례로 가져오셨네요. 중요합니다. 정말 네. 정말 중요합니다. 집의 크기, 집값에 방수, 미치는 영향이죠. 역계, 거리 딱 네. 중요한 거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 모델인 거고요. 예. 사실은 뭐 집값의 어떤 베이스 금액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방이 한 개고 그래도 집이 최소 좀- 얼마는 한다. 네. 어. 그런 베이스 금액 같은 것도 요소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예. 파라미터가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네. 뭐 조금 다른 모델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이런 아. 이제 미시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 뭐 금리나 이율, 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가, 네. 또 뭐 서울 또는 강남으로부터의 접근성 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이제 사람이 어떤 이런 많은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위에 이런 세 가지 요소와 밑에 세 가지 요소는 조금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세 가지 지표가 다른 두 가지 지표로 이렇게 함축되고 음. 그 두 가지 지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집값이 결정된다. 뭐 아.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변수로 계속 늘려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화살표의 개수를 세 보면 파라미터가 8개인 모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미터와 모델의 설계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 과연 사람이 하는 일을 AI가 다 대체할 수 있는가? 지금 바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모델의 설계부터 사람의 인투이션이 너무나 많이 작용합니다. 모델을 이렇게 설계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의 창의성이고 이게 그렇죠.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라면 아파트의 준공 연수 네. 뭐 얼마나 됐는지 그걸 넣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아니 네. 그러면 저거를 예를 들면 집의 크기가 어떻더라. 네. 어떻게 따라서 변수를 어떻게 작용하더라. 네. 그거는 하나하나를 사람이 다 넣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AI는. 사람이 그 관계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의 크기가 이랬더니 집값이 어땠더라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만 넣어준다. 네, 데이터만 넣어주는 거예요. 아. 모델을 정하고 이런 정보의 흐름을 정하고 데이터를 넣어주면 알아서 집의 크기는 사실 방의 개수가 이런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집값에 영향을 미쳐라는 걸 학습하게 되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변수들 중에 중요한 비중이 있고 네.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게 야 제일 중요해. 강남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중은 AI가 그것도 알아서 결정하게 그 만들 수 있어요. 비중은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학습됩니다. 아, 그것도 학습한다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델을 뜯어놓고 보면 네. 아 이런 집들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였어라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인간한테 되돌려줍니다. 이게 되게 무섭다는 게요. 예. 인간 중에도 부동산 전문가가 있잖아요. 네. 왜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동산 전문가로 태어난 게 아닌데 어쩌다가 부동산 전문가가 됐을까 생각해 보면 예. 방금 말씀하신 딱 저 방법대로 학습한 결과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계속 보는 아파트를 거예요. 보고 야 저 아파트는 요즘 왜 올랐지? 아 이게 가까우니까 내지는 새 아파트니까 아 요즘은 새 아파트가 뜨는구나. 새 아파트일수록 더 비싸구나. 아니야 요즘엔 금리가 낮아서 그래. 이게 막 들어가 있어서 결국 예. 저 예. 아파트 얼마쯤 갈 것 같아요? 그럼 맞추잖아요. 예. 똑같은 그렇듯이 원리라니까요 이게. 사람이네 사람도. 사람. 네.
비슷한 원리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모델은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높은 요소들을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네. 또 사람은 사실 이 요소가 이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과 추론의 능력이 있는데 네. 뭐 지난 출연 때 어떤 뭐 초콜릿 판매량과 전쟁량 이런 게 굉장히 연관성이 높으면 모델은 그런 것들을 헷갈리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게 이미지에 대한 모델이라면 전화 박스 앞에 사람이 있으면 모델은 전화 건다고 판단합니다.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쉽게 알죠. 네, 그래서 사실 사람의 스페이스는 여전히도 너무 넓습니다. 조금 단순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단순하다 생각이.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 같은 변수들만 사람이 잘 골라서 학습시키면 네, 그런 헷갈림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온통 헷갈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들죠. 모든 데이터를 네가 다 알아서 봐 그러면 냉면집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집값이 높습니다. 뭐 이런 인과관계, 상관관계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상관관계가 잘 나옵니다. 나올 사실. 게 있겠죠. 아이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값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것들만 다 골고루 밀어넣어 주니까 진짜 그것만 학습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LG AI 연구원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 LG AI가 굉장히 큰 우리는 초거대 AI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라는 변수가 3,000억 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의 변수를 설명할 때 네. 3,000억 개의 파라미터를 다 써요? 집값 우리가 집값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3,000억 개 변수를 넣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집값 예측 모델로 초거대 모델을 만들었다면 예. 물론 3천억 개의 요소를 다 보진 않지만 이렇게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함축된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아주 많은 어떤 변인들을 보게 되는 모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3,000억 개까지 볼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델이 단순할 거고 많은 걸 보지만 그 어떤 다른 변인들을 조합하는 과정이 단순할 거고요. 네, 조금 적은 요소를 보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이것들을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이거는 안 만듭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네. 워낙 많은 3,000억 개를 다 돌려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많은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예. 또 인간이 그거에 대해 기대한 심리가 예. 다 즉각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네, 어려운 토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 맞추던가 그런 AI는 안 만들어질 것 그런 같아요. 걸 연구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저희에게 되게 흥미로운 토픽은 아닙니다. 아, LG도 좀 만들어 주세요. 왜요? 그거는 왜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돈 버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주식 주식을- 주가가 주가를 예상하는 주가가 건 특히 어렵습니까? 네. 왜요? 왜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인공지능이 왜 그건 못해요? 일단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이터고요. 예. 시시각각 계속 변하는 데이터고 예. 하루 이전에 있었던 게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않지. 이게 바로 사람의 인투이션인 겁니다. 사람의 인투이션은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 꼭 그러라는 보장이 그치. 있어? 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없기도 하고요. 맞아. 분위기 좋을 때는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양적 완화를 하겠네. 주가 올라. 이러고 호재가 나오잖아요. 호재네. 주가 또 올라. 올라. 이러고 계속 올라. 악재가 나오면 드디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러고 그렇지. 요즘엔 호재가 나와도 물가 오르겠네. 주가 내려. 그리고 악재가 나와도 악재네. 주가 내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맞추냐는 진짜. 거죠. 맞추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는 분들의 어떤 메인 타겟은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주식이 어렵구나. 이렇게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러면 하나 그 팩터가 나왔길래 파라미터 얘기가 나게 하나만 여쭤보면 네. 3,000억 개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3,000억 개 파라미터를 하려면 컴퓨터가 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변수를 많이 넣으려면 뭐가 있어야 많이 일단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네, 데이터가 네, 필요하고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컴퓨팅 장비, 네, 컴퓨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고성능 컴퓨터가 네. 많이 필요한 겁니까? 네. 고성능 컴퓨터가 여러 개가 연결돼 있고요. 네. 아주 큰 창고 같은데 그런 컴퓨팅 머신들이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일을 나눠서 한다는 거죠. 네, 일을 그러면 나눠서 예를 하게 들면 그거는 별거 아닌데? 컴퓨터를 많이 사서 많이 넣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술력의 문제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우리는 3,000억 개야. 우리는 4,000억 개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이에 어떤 모델을 구성할 거냐, 예. 그리고 이 모델에 따라서 성능이 아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AI를 잘하기 위해선
예전에는 뭐 데이터만 많으면 된다 이런 좀 잘못된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예. 이 모델을 아주 잘 설계해야 되고 그 큰 모델을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다 모두 다 있어야 된다. 필요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왜요? 아니요. 이제 그럼 다음 거 좀 네, 들어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너무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AI에서 많이 쓰는 학습 방법 가끔 예. 이런 기사를 보시게 될 텐데요. 왈파고 때도 많이 보셨고요. 음. 몇 가지를 좀 단순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가장 대표적인 타입이 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아까 지도 집값 예측에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제 뭐 집값의 절대적인 가격을 맞추는 것도 재미난 문제겠지만 네. 문제를 좀 단순화해서 뭐 현재보다 상승할 거야, 비슷한 예. 정체일 거야, 하락할 거야 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맞춰보는 문제로 좀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 데이터들을 모으면 상승한 아파트도 있을 거고 뭐 정체한 주택도 있고 하락한 데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모일 거고요. 사실 이 지도 학습이라는 건 어떤 이 데이터들 사이에 바운더리, 경계를 잘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만들고 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A의 영역에 가까우면 그 네. 집은 앞으로 상승할 거야. C의 영역에 가깝다면 그 집값은 하락할 거야. 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요. 예. 이미 사실 이게 상승했는지 정체했는지 하락했는지 이런 레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예. 과거의 데이터가 예.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이제 그 금액을 정확히 얼마나 상승했고 얼마나 하락했고 이런 걸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름을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어떤 AI의 가장 기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면 이제 조금 큰 응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뭐 이제 저희 핸드폰 카메라를 보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바로 보지 않습니까? 예. 찾아내지 예. 않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있냐 없냐 그 장소에 것들을 분류하는 문제고요. 뭐 사람이 쓴 글의 감정이 이렇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도 어떤 긍정적인 글이 있고 부정적인 글이 있으면 그것들의 경계를 찾는 문제이고요. 네. 아. 뭐 심지어는 이게 뉴스가 가짜 뉴스냐 예. 또는 이 리뷰가 어떤 진실성이 있는 리뷰냐 네. 이런 것도 레이블이 있다면 네.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AI가 분류는 하겠죠. 네. 그러니까 AI가 뭔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네. 이거는 집값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나중에 보고 네. 야 네가 예상을 잘했네, 네. 안 했네 이렇게 다시 리뷰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렇게. 리뷰도 할 수 있고요. 예. 사실 리뷰를 할 때마다 이 AI의 성능은 더 올라갑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은 요지가 뭘로 요약합니까? 네, 이 지도 학습이라는 게 어떤 예. AI의 기반이 되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이제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모듈 중에는 얼굴 인식도 하고 있고, 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가짜 뉴스 같은 걸 판별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신용 평가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데이터를 입력시켜 준다. 네, 그런 말이죠. 보통 이제 이 레이블이 있다라는 게 카테고리가 이미 있는 거. 레이블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라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떼르. 네. 뭐 신용 평가라면 네. 이분이 실제로 어떤 뭐 리스크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예. 사이트에 다 있죠. 네. 예. 그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다 집어넣어 주면 네. 그리고 다양한 요소를 넣겠죠. 이 사람의 나이대, 뭐 소득 다양하게 넣고 나면 이제 네. 미래 고객을 봐도 이 사람의 신용은 어떨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 예를 들면 각각의 데이터도 넣지만 일종의 레이블의 데이터도 같이 넣어준다. 네, 그게 그런 바로 뜻이죠. 지도학습입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야 하나하나도 있지만 요건 요런 거야, 요건 요런 거야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도 데이터를 넣어주면 네. 뭔가 이렇게 추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안에 AI가. 구조를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레이블을 이제 좀 잘못 판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머신이? 예. 그러면 잘못 판별한 만큼 이 모델을 수정해야 되는데요. 그 수정해주는 도움을 줍니다. 그 이건 그런 거죠. 마치 이제 사람이 되게 다양하게 생긴 의자들도 한번 보면 이건 의자고 이거는 정확합니다. 네. 이거는 소파야. 네. 딱 나누듯이 네. 다 다르지만 요런 카테고리들은 다 의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라는 거죠. 네. 의자라는 레이블이 있다면 의자라는 레이블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응용을 갖고 있는 참 어렵게 배운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게 의자고 이게 의자고 이게 의자야. 자 이건 의자겠냐 아니겠냐 하면 당연히 알지. 에이 엄마 날 의자지. 근데 사람도 사실 평생 그걸
하는 거고요. 거다. 그렇죠. 실제로 의자 같은 거는 이 각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학습하는 게 과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특히 그게 시간 걸린다면서요? 네, 10년 전만 해도 의자를 판독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 그참 그거는 신기해요. 인간은 인간이 고양이, 진짜 대단하다. 고양이, 고양이. 자, 얘는 고양이계, 나비계 그러면 고양이. 뭐 아니지. 또 아는데 그거는 막 수천 장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간도 혼동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네. 뭐 고양이랑 그다음에 호랑이 중에 되게 비슷한 중간쯤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뭐 동물도 그렇긴 있으니까요. 하겠죠. 네. 예를 들면 이분은 성별은 이렇고 나이는 이렇고 뭐 피부색은 이렇고 옷은 이렇고 운동화는 이거 신으셨는데 이분은 돈을 잘 갚으셨어. 네. 이분은 안 갚으셨어. 네. 이런 분은 갚으셨어. 갚으셨고 못 갚으셨고 쭉 해주면 자 이제 처음 보는 이분이지만 갚을 것 같아 못 갚을 것 같아. 그거죠. 네, 바로 이거. 그럼 인공지능이 맞춘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이야, 신통하네. 근데 사람도 딱 보면 느낌이 사람도 있어. 그렇게 판단해요. 쟤는 경험이 많다는 게 왠지 쟤는 왠지 사기꾼 느낌이 나. 그런 거잖아요. 딱 보고. 네. 어? 그래서 사실 약간 과외받는 거랑 비슷하고요.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이 배우는 건 비슷한 방식으로 배우는 거네요. 예. 그래서 뭐 이 잠깐 자료를 다시 보시면 예. 이 지도학습을 이용해서 좀 이제 재미난 스타트업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게 왼쪽에 보시는 게 이 캘리포니아의 산불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산불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이슈고요. 실제로 산불 때문에 저희가 이 손실액이 상당하고 이 미국에서 들어놓은 보험료를 훨씬 웃도는 실정이라. 근데 여기 아주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뭐 인공위성 사진도 들어가지만 실제로 뭐 이 부동산 거래, 뭐 지붕의 구조 이런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질의 요소도 들어가고요. 그거하고 산불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3%? 산불. 산불하고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도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네. 실제로 이 부동산 데이터를 넣어봤더니 예. 산불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대한 예측률이 아주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부동산 거래 장부입니다. 아. 이 부동산이 누구에게 팔리고 이 부동산이 또 누구의 소유로 넘어가고 어. 어디서 이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산불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안다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닌데 이 예. 많은 자료들, 뭐 위성 사진과 예. 그쪽의 지질 구조와 뭐 지붕의 높이, 지붕의 재질 이런 아주 다양한 또 이 실제로 살림으로서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예.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위기를 예측하는 스타트업 제스티라는 스타트업이 있었고요. 예. 이게 뭐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와.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위기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저희가 렌트카 같은 걸 하는데 렌트카를 반납할 때도 사실 일일이 다 보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청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진단하는 게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예. 예. 렌트카를 사실 자정 무렵에 반납하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앱으로 만들어서 예. 사진만 탁탁탁 찍어서 올려주면 예. 뭐 실제로 수리비는 얼마야 너는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야 돼 이런 아. 것들을 만들어주는 어떤 트랙터블 AI라는 그런 스타트업도 상당히 유망하게 평가받고 지금 투자받았습니다. 이것도 해외에서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맞습니다. 회사들인 거죠? 네. 고장 난 거 보면 그 손해 사정을 빨리 해준다는 거죠. 네, 그냥 사진만 사진만 찍어서 딱 올리면? 올려주면 아. 자동으로 어디를 수리해야 되고 수리비는 어느 정도 아하.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그럼 이런 고객은 사실 보험료를 이 정도 받아야 아. 좋을 거다 이런 산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사고가 난지 안 난지 몰랐는데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해요? 그 사고를 계속 내는 패턴이 어떤 나오면? 유저별로 아. 그 저장될 수 있죠. 그 고객한테는 네. 그렇지. 아. 그 고객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니면 이런 사진들을 저장해서 저것도 그런 그러니까 패턴을 볼 수많은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학습한 결과겠네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아.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네. 또 이제 다른 유형으로는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아까랑 아주 비슷한 그림인데 이제 다만 다른 건 그 레이블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집값이라면 조금 집값의 예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뭐 이제 저희가 넷플릭스에서 영화 같은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사실 비슷한 류의 영화를 본 사람들을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묶어주는 작업이 바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누가 묶어줘요? AI가 묶는 거예요? 네, AI가 묶어주는 거고요. 예. 이제 실제로 묶어주는 것들이 바로 AI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묶어주는 방법이 꼭 하나만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이 비슷한 사람들 또는 비슷한 결과들을 묶고 그 비슷한 결과들이 묶이면 예. 이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어떤 영화들은 봤는데 이건 안 봤어. 그러니까 이것도 볼 것 같아.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런 식으로 추천한다. 네. 아하. 그래서 레이블이 꼭 있지 않아도 자기가 레이블을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AI가. 어떤 자기가 본 행동들이 어떤 암묵적인 레이블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나도 이 영화를 봤고 뭐 상대도 이 영화를 봤다거나 내가 이 음악을 들은 후에 다른 음악을 들었는데 예. 이런 음악 패턴으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듣는다. 네. 이러면 저희가 추천 같은 걸 해줄 수 있고요. 어허. 사실은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이렇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네. 예를 들면 빵집 아르바이트예요. 예. 워낙 오랜만에 해서 딱 걸음걸이 들어오신 거 보면 아, 이분은 팥빵이네. 아 저분은 식빵이네. 이제 네. 맞춘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인공지능 가능하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들어오는 네. 사람 그 사진과 나가면 그 사람이 고른 빵을 빵을- 자꾸 연결시켜주면 네. 저기 멀리서 오는 할머니 그렇게 해요. 딱 그렇게 해주세요.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런 지도학습. 것들을 추천할 수도 이게 있고요. 지도학습이고. 네. 와.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은 주로 뭘 또 주로 사더라? 뭘 사더라. 어. 라고 하는 건 또 있잖아요. 이게 어떤 어.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산 사람은 팥빵을 사도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그럼 네. 그렇게 누가 그렇게 사면 팥빵도 그렇게 드시겠습니까? 사람 얼굴을 아예 안 보고 어. 그렇게 샀네. 그럼 팥빵을 드십시오 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제 거. 생각엔 사람 얼굴을 보면 훨씬 추천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어. 네,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할 수 네.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 어떤 이 영화 추천이나 음악 네. 추천 또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 추천 네. 이게 다 이런 비주도 학습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결국 나와 비슷한 게 뭐냐를 어. 찾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건 앞선 지도학습과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앞선 지도 학습에서는 어떤 실제로 저희가 레이블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네. 레이블이 얼마나 틀렸냐를 정확히 선생님이 알려줄 수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그 레이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이.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눈 가리고라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식의 레이블을 만들어 보는 거고 저런 식의 레이블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그걸 거죠. 저희가 레이블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요. 되게 네. 쉽네요.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입빵 고른 분은 입빵도 같이 가져가죠. 네? 네. 이상한 난 왜 그런지는 네. 모르겠어. 그게 어떤 사람의 어떤 특성, 어떤 성격 이런 걸로 파악이 되고요. 영화도 장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모델이 알아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이런 당연히 추천에 들어가고요. 예. 이게 뭐 아주 재미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뭐 네. 배터리를 어떻게 동작했더니 사실 좀 이상 작동을 하더라. 네. 예. 이런 것도 사실 사람이 그 패턴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아. 이제 더 크게는 이게 어떤 분포를 배우는 거니까 예. 분포를 보다 보면 데이터에서는 여기와 여기를 봤지만 예. 사실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생성도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뭐 영화 추천이고요. 예. 이제 생성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자면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의 이미지인데요. 네. 제일 왼쪽에 이 입력 이미지들 저 사진을 넣은 거예요. 네, 왼쪽 사진을. 왼쪽에 4장의 사진을 넣은 거고요. 네. 이 4장에서 넣은 사진을 가지고 뭐 색깔을 바꾸거나 성별을 바꾸거나 나이, 뭐 피부색 이런 것들을 바꾼 사진들이 왼쪽에 이제 보입니다. 와. 그래서 이 어떤 사진이라는 공간, 사진이란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고 나면 예. 이제 실제로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성 모델입니다. 야, 그 저 젠더 바꾼 거 특이하네요. 되게 제 위에 사진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하네요. 네. 되게.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아. 이 오른쪽에 바꿔놓은 사진. 근데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저건 뭘 알고? 저것도 뭘 배웠을까요? 그럼 이 AI가. 이 AI는 아주 많은 이 다 약간 셀레브 그 유명 연예인들 사진인데요. 네. 연예인들의 사진을 아주 많이 보고 예. 그 안에서 어떤 패턴을 학습한 겁니다. 거기서 누가 나랑 가깝고 여성이라는 패턴이라면 네. 이런 패턴이 있더라. 여성은 예를 들면 여성의 약간 패턴도 학습하고 턱이 좁거나 뭐 하거나 뭐 네. 이렇게 갸름하거나 뭐 그런 걸 해서 네.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들면 여성이 된다는 걸 네, 학습한 겁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여성의 특성을 네.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여성의 성별의 특성, 뭐 헤어색의 특성, 근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배웠다는 게 아주 재미난 점입니다. 자동으로 배웠다. 네. 그냥 데이터만 넣어줬는데. 네, 이건 사실 자동으로 배운 모델에 네. 사람들이 좀 조절을 해보면서 예. 이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방향으로 조절을 했더니
머리색이 바뀌네. 네, 이 방향으로 조절을 했더니 성별이 바뀌네. 어허. 이런 것들을 한 과정이고요. 저는 놀랍지는 않습니다. 뭐 돈 그래요? 갚을지 못 갚을지도 맞추는 녀석이 얘가 늙으면 어떻게 되겠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는 거는 네. 신기하지도 않죠. 그래서 어떤 감정도 사실 바꿀 수 있고 네. 오른쪽은 이제 입력 이미지의 어떤 감정을 바꾼 거고요. 아. 사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모델이 뭐 글을 어떻게 썼는가, 음악을 어떻게 작곡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요거는 사진 앱 같은 것도 해도 되게 잘 팔리겠다. 네. 이런 거 넣어서 괜히 이상한 막 그렇게 고양이 뭐 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렇지. 사진을 찍으면 음. 머리 색깔도 완전히 바꿔주고 뭐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새 앞으로는 화장시켜주는 앱은 많이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표정도 것들이고요. 바꿔주고. 그럼 이제 뽀샵만 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네. 웃는 걸로 해주세요. 10년 전 얼굴로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10년 후 얼굴로 해주세요. 네. 뭐 체중이 3kg 빠진 걸로 해주세요. 체중 가능합니다. 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심지어는 만화 캐릭터처럼 바꿔주세요. 예.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 어허. 네, 그 캐릭터를 입력으로 넣으면 그 캐릭터처럼 바꿔줍니다. 행복 투자님이 이미 있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기술이 나온 지 지금 이미 6, 좀 7년이 됐고요. 아하. 네, 지금도 근데 많이 연구하고 있고 아. 이런 기술을 통해 저희가 어떤 생성, 작곡, 장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소개드릴 게 아마 가장 관심 있으실 것 중에 하나 알파고 예. 예. 강화학습이고요. 음. 요거는 좀 굳이 비유를 하자면 당근과 채찍. 그래서 뭘 시켜보고 음. 그 잘하는 것 같으면 당근을 주고 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 채찍을 주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알파고가 네, 알파고는 그렇게 학습이 됐고요. 호되게 학습을 했군요, 얘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네. 아주 많은 양의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이 강화학습의 특징이고 이제 이런 강화학습을 쓰는 어떤 산업체에서 응용을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 예.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네. 뭐 아. 게임의 지능이라든가 로봇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의 구체적 어떤 인공지능을 실현하는 꿈 같은 기술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시켜봅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시켜보고요. 예. 하다가 잘못되면 이제 저희가 잘못된 걸 기록해서 너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도록 이렇게 벌을 많이 줍니다. 아니 그걸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어떻게 벌을 줍니까? 당근과 벌을 뭘 줍니까? 전기를 꺼요? 아니면 모델이 어떤 이 네. 모델은 항상 보상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데요. 그러겠죠. 네, 그럴 때 벌을 잘 주도록 설계하는 그런 그러니까 과정. 그게 보상이 뭘 네, 보상을 만약에 저희가 좋아할까요? 알파고라면, 아이가. 알파고라면 이제 네. 대국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사람하고 대국을 해볼 수도 있고 사람의 기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보 상황에 가면 사실 우승을 하는 빈도가 이렇더라. 네. 그러면 우승할 빈도가 높으면 그만큼 상을 주고요. 그런 기보의 패턴에 도달했을 때. 네. 또 다른 기보였으면 이랬을 때 주로 대국에서 지더라. 이랬을 때는 좀 벌을 주게. 그래서 이제 지난번 출연 때 사실 알파고의 이 파라미터 수를 물어보셨었는데 예. 당시에는 이게 파라미터 수가 중요하지 않던 시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페이퍼를 좀 찬찬히 뜯어보면서 저희 동료들에게 한번 계산을 부탁드렸더니 예. 이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수 전략을 만들어 보는데 한 400만 개의 파라미터. 400만 개. 네.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이제 좀 우승을 할 만한가 그 출수 전략이 예. 그거를 평가해 보는데 2,200만 개 와.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었고요. 어. 그래서 이 알파고 같은 경우는 빠르게 어떤 출수 전략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 그거의 우승 확률을 계산해 본 후에 가장 최적합한 것들을 다음 수로 두는 그렇게 학습이 돼 있는 모델이에요. 알파고는 그래서 수많은 기보들을 보고 네. 이기는 룰을 네. 스스로 찾아낸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의 기보를 보고 학습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한 후에는 이 알파고도 동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파고끼리 시합을 하면서 붙여서 그러면서 네. 이제 계속 경험이 쌓이는 네. 거겠죠. 이기면 당근을 주고 지면 채찍을 휘두르는. 그러니까 오면 이 사람은 돈 갚을 사람인지 못 갚을 사람인지를 이제 스스로 네. 계속 익혀가는 거니까 네.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럴 때 당근과 채찍을 하면 더 빨리 배운다는 거잖아요. 이 게임 같은 유형에서는 사실 빠르게 배우지는 못하는데요. 예. 하지만 되게 어려운 걸 배운 거죠. 저희가 자율주행하는 주행하는 방법 같은 걸 백서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게임하는 방법 같은 것도 사실 바둑 정도의 레벨이 되면 백서라는 걸 만들기가 어렵지 어렵 않습니까? 어떻게 맞췄는지에 예. 대해서 이런 예. 것들을
백서를 디자인하지 않고 이를테면 그 지도학습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백서를 디자인한 거잖아요. 예. 네. 어. 뭐 집값과 방의 개수, 뭐 금리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궁금한 거 아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상과 벌이 난 남아 있는데 저희한테는 뭔가 비밀인 것 같아. 우리가 여러 번 저희한테는 뭘좀 잘하게 하려면 네. 뭐 채팅창에서 잘했다고 하든가 아이도 똑같이 학습하지 않습니까? 네. 밥을 예. 제때 잘 먹으면 예. 밥 먹은 후에 사탕을 하나 주고 어. 네, 잘 먹지 않고 그렇죠. 네, 딴짓하면 그렇죠. 혼내고. 네, 혼내고 정확히 그 방법으로 학습.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어떻게 혼을 내냐고요. 얘를 AI는 얘를 어떻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가 나 칭찬받았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예. 칭찬을 많이 받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기본 모델이.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그 모델이 걔 목표는 네, 항상 칭찬을 많이 받는 점수를 받는 게 목표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갔으면 점수를 우리가 많이 1점 주고, 주고 네. 이상하게 했으면 점수를 안 주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일종의? 모델입니다. 아.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그럼 그런 거 없이 그냥 데이터만 주는 것보다 네. 데이터 주고 맞추고 그럼 1점 주고 못 맞추면 1점 안 주고 이걸 하면 네. 더 빨리 배우거나 더 어려운 걸 쉽게 배우더라. 어떤 이런 특수한 형태의 아. 지능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임을 하는 지능이라든가 그래요? 자율주행을 하는 지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말씀드렸듯이 어떤 매뉴얼을 디자인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의지가 돌파하려는 의지가 중요하죠. 아니 그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열심히 AI 배우는 지가 뭐라고 더 열심히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됐습니까? 왜 네. 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소프트웨어인데 음. 이거 상이야라는 걸 알려줬을 뿐인데 예. 그 상이라는 걸 인식한 인공지능이 네. 상을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한다는 건 네. 소름 끼친 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모델 자체가 할 수 있는 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액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게임이면 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 아이템을 먹을 수도 있고 음. 그런 아이템별로 어떤 상벌이 당장 주어지거나 뭐 어떤 게임에 승리함으로써 나중에 주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앞으로 전이시켜서 아하. 결국은 가장 상을 많이 받는 쪽으로 액션들을 연이어서 하도록 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것도 학습의 방법인 이것도 거고. 학습의 방법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학습의 방법을 보셨고요. 예.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왜 초거대로 이어지는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전에 이제 뭐 강화학습 이런 자율주행 예. 또는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네. 말씀드릴 예, 예, 예.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왜 초거대 AI로 넘어가는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왼쪽에 흑백 이미지의 일부를 보신다고 생각하면요. 왼쪽 예. 위에 뭐 어떻게 됐건 이 수치적으로 좀 이렇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진하면 예. 뭐 숫자 1에 가깝게 만들고 뭐 이게 하얀색이라면 영에 영에 가깝게 가깝게 하고. 만들고 예. 뭐 이런 거의 어떤 이 이미지의 표현 방식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어떤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거를 사람이 이해하도록 표현하는 방식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관절이나 부위별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데이터여도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천차만별입니다. 아. 이게 사실 이런 이미지에서는 그나마 좀 그래도 쉬운 편인데요. 예. 이게 이제 뭐 텍스트가 되면 네. 이 사르코지 그렇지. 이전에 뭐 프랑스의 대통령은 누구야? 누구냐? 이거를 어떻게 수치 정보로 바꿔야 수치 그거 정보를 어떻게- 바꿔야 인공지능이 뭘 할 배우는 텐데. 건데. 그렇지. 네. 그거 어떻게 이런 게 배우지?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근데 앞에서 보여주셨듯이 이 데이터의 구조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이 두 개일 거고 네. 예. 다리도 두 개일 거고 예. 이런 구조가 좀 녹아들게 문장이라면 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영어라면 이런 예. 구조가 녹아들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게 사실 뭐 문장을 넘어서 이런 화학 구조식일 수도 있습니다. 야, 저걸 이런 것들은 예. 어떻게 수치로 어떻게 표현해야 수치로 하느냐. 쓸 거냐? 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되게 비슷한 문장인데 답이 아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고 예. 사실은 그 표현을 잘 배우고자 하는 거로부터 이 초거대가 많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초거대 이 AI의 3요소를 만약에 사람이라면 데이터는 좀 음식 같은 거고 예. 이 모델은 두뇌 같은 거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행동을 해야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네. 육체를 인프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주 많은 데이터를 아주 큰 모델에
넣고 아주 고성능 인프라를 가지고 이 학습을 해보니까 예. 이제 아주 독특한 이 실제로 이 데이터 안에 있었던 그 구조들이 녹아든 표현법을 예. 학습하게 된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어떤 이 초거대 AI라는 게 시작됐고 그러면서 저희는 목표로 했던 게 많은 태스크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좀 다재다능한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에서 어떤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다르지만 이 그런 다른 데이터 타입을 동시에 예. 처리할 수 있는 공감각적인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모토를 가지고 이 초거대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와, 저거 다 사람들이 잘하는 건데. 다재다능하고 행간을 읽는 거. 그래서 뭐 저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아주 다양한 태스크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뭐 시작성 같은 걸 보여드렸지만 예. 뭐 뉴스 제목 작성, 마케팅 문구, 뭐 회의록 요약, 뭐 이 좀 악의적인 연설을 뭐 찾아낸다거나 예. 아니면 문서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런 감성 분류 이런 아주 다양한 태스크를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AI를 예. 저희 이제 언어를 연구하는 랩에서 네, 아주 개발했고요. 이것들을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 계열사 분들이 사용을 해보고 계십니다. 요런 거 만들어서. 네. 플레이그라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예. 다재다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가 이번 이 5월이 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예. 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을 통해 이제 좀 AI에게 뭐 좀 행간을 읽어서 좋은 문구들을 생성해보라라고 시킨 건데요. 아. 이런 문구들을 좀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AI가 만든 네, 문구예요? 어린이날이나 추억을 키워드로 저희 네. 초거대 모델인 엑사원이 생성한 어떤 문구들이고요. 실제로 이 문구들을 가지고 이 가정의 날 관련 날들의 어떤 메일들을 발송하고 그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와, 왼쪽 게 질문지이고 아니구나. 맞죠? 네, 이제 이 빨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풋 키워드이고요. 예. 네, 이 생성된 부분들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행간을 그냥 읽을 수 있다라는 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네. 완전. 많은 데이터를 넣었고 그 안에서 어떤 그 데이터의 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도록 예. 이 표현을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아. 겁니다. 그게 랩장님 네, 그 맥락 내지는 뉘앙스 네, 그런 게요. 네. 우리 표현으로는 눈치라고 해요. 네, 그거는 네. 수많은 경험이 쌓여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눈치가 눈치가 없는 없고, 거고 네. 나이 드신 맞습니다. 분이 노련하다는 게 네. 딱 보면 알아. 뭔가 이상해. 뭐 이런 느낌 드는 건 그렇지, 그렇지. 경험인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니까 네. 이놈들도 눈치가 생긴 거라서 네, 조금 비슷한 면이 네, 있습니다. 표현도 아다르고 어다른 것도 네. 알고 그게 초거대 AI의 어떤 특징이고요. 예. 그래서 다재다능하고 이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어허. 네, 이런 게 초거대 AI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공감각적인 거, 예. 그래서 시를 쓰거나 뭐 작곡을 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시 쓰는 거 네, 이게 어떤 초거대 AI의 특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왼쪽에 같습니다. 있는 건데. 저것도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먼저 생성했고요. 했고. 그 그림을 가지고 시를 생성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살랑살랑 살랑이도 간들간들. 이게 쓴 시예요? 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네. 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초거대 특징을 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 진짜 웃긴다. 봄볕에 내 뺨도 타고 마음도 물들고. 그 어디선가 저 표현을 어디서 본 거야? 본 거야. 네, 어디선가 어. 사실 데이터에 있는 걸 기억한 부분도 아. 있고요. 기가 막히게 조합한 조합한 부분도 것도 있습니다.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조합해도 될까?라는 건 그게 눈치지. 맥락이고 경험이고. 네. 어디 누가 비슷하게 이런 걸로 조합하더라. 사람도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수많은 글들을 읽어보고 거기서 하는 걸 조합한 거겠지. 그런 거죠. 그걸 똑같은 거지. 완전히 새로운 거라는 게 있겠습니까? 네, 뭐 모방이 약간 창조의 어머니인 역할을 하는 구석이 사람에게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사람은 또 독자적으로 아무도 만들지 않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AI도 많이 만들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아무도 안 하는 뭔가를 하는 AI도 네,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음. 나올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의 데이터가 다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 얼굴 생성하는 거 보셨듯이 네. 그런 사진들이 없으면
그 있음직한 사람을 생성할 수 없고요. 물론 그렇죠. 만약에 뭐 그렇죠. 어떤 특정한 동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네. 그런 동물은 아예 생성하거나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개발되려면 이문태 랩장님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실 모든 분들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모든 분들이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사실 이진우 기자님께서 작곡을 해보실 수 있고, 네, 시를 써보실 수 있고, 네, 이런 기회를 오히려 더 가지시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 AI를 좀 잘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미국의 교수로서도 있고 예. 한국에서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예. 좀 느끼게 되는 소외가 약간 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어떤 AI를 하면 굉장히 특수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하나의 어떤 타겟을 아주 성공시켜야 되고 왜 하니? 네, 이런 이걸 것들에 하면 뭘 대한 할수 있니? 질문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어야만 예. 이 AI를 좀 할 수 아. 있다. 약간 이런 바둑을 잘 두는 AI인지 뭘 하는 AI인지 이런 비서용인지. 네, 이런 어떤 지향점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뭐 학계나 예. 회사들은 일단 이 AI라는 거는 다양한 일들을 특히 초거대 AI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다양한 기술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장, 저희가 그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먼저 만들고 사람들이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 AI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예. 우리도 이 더 용- 발전해 나아갈 방향성을 보겠다. 용도는 나중에 정하자. 용도는 좀 나중에 정하고 야. 물론 이걸 어떻게 산업화할지 그런 디자인은 항상 하고 있지만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저희가 뭐 10개를 시도하면 아. 3개만 성공하고 7개는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하지만 실패에서도 되게 많은 경험을 얻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존중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기초과학이네 기초과학. 배부른 친구들이야. 그래서 저희도 이 AI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네. 좀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 네, 이 기술을 축적하고 이 많은 실패의 경험도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 말씀 하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초거대 AI 제가 처음에 섭외를 했는데 그때도 도대체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었거든.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초거대 AI를 왜 하냐? 도대체 왜 하냐 이거. 불안하게. 아 불안하게가 아니고 초거대 AI를 뭐 한다고 하는데 음. 뭘 위해서 초거대 AI를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 어. 많은 가능성을 그렇지. 통해서 다른 비즈니스도 돕고 인간들도 돕고 아. 인간들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비즈니스는 더 전 진짜 효율적인 진짜 네, 한국 사람인가 봐. 솔루션을 낼 수 있게 어. 그걸 탐색하는 과정이고요. 네. 사실은 이 과정을 단단하게 탐색할수록 저희 이 AI 역량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 학교에서는 사실 이 거대한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컴퓨팅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이 회사랑 같이 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좋은데 이 제가 이 일이 즐거운 이유를 좀 설명해 보자면 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프로덕트만을 잘 만들어서 거기서 최대의 이윤을 뽑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이 AI 기술을 되게 잘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이 국가의 경쟁력도 높이고 예. 또 학교와의 어떤 이 연대도 어. 많이 하자. 예. 그래서 우리도 좋은 인원을 길러서 학교로도 보내고 학교의 인원들도 더 많이 받아들이자. 예. 이런 모토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열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이 어떤 저의 주변에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아주 네, 행복한 요즘입니다.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거예요 이거. 그냥 되게 허드레한 일들은 많이 그런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일이 많이 없어지겠죠. 일은 많이 없어질 거. 이건 마치 저는 기본소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인공지능은 어. 기본소득이다. 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 줍요? 안 기자가 1년 한 달에 뭐 생활비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 필요한다. 100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러면 하고 싶은 이러지 것만 마. 하겠지. 하고 싶은 것만 하겠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이제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냥 창의적인 일을 하겠죠. 나무늘보가 될까요? 뭔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인공지능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분도 아주 많아서 예. 그런 곳에서 사람의 역할은 이제 역할이 옮겨가는 것이지 예. 네, 해야 될 일은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지. 네. AI 2030년이면 AI가 인간의 뇌를 넘어선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그럼 맞습니까? 2030년을 가늠하기에는 이렇게 AI 기술 수준의 진도가 빠른데요. 예. 사실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처음 보셨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검색이 없던 시대와 검색이 있던 시대. 예. 이제 앞으로 저희의 이 초거대 기술이 발전하면 지금은 이제 검색을 하더라도 아무리 구글이 똑똑해도 예. 직접 딱 맞는 문서를 고르셔야 되고 예. 그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으시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알아서 맞는 문서들을 찾아서 필요한 내용을 생성해서 갖다 드릴 겁니다. 생성해서? 네. 이게 곧 아. 다가올 미래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와. 그러면 그거 이제 또 어떤 대박이겠다. 검색이나 이런 예. 것도 다음 세대로 예.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또 사람은 예전에는 이 필요한 문서들을 찾는 데 더 썼던 시간이나 그래. 예. 필요한 부분을 썼던 시간을 줄여서 네, 또 다른 더 창의적이고 네, 이 일들을 하면서 또 이 인공지능에게도 좋은 피드백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겠네. 야.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와. 그 검색 얘기하니까 그건 진짜 저희한테는 효과적인 방법. 저희 뭐 회사를 하는 분들도 나아가서 이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떨 때는 이 운영자나 어떤 CEO가 다 볼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설 수 있는데 네. 워낙 세상에 다양한 요소가 있으니까 예. 이런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때도 AI가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초거대 모델들은 파라미터가 많으니까요. 예.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고 또 그 피드백을 통해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의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를 실험하는 그런 어떤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고 싶고요. 예. 그래서 어떤 회사의 경쟁력, 학계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같이 기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거나 일자리 없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도 강조도 하시고 그럴 그런 것 일은 같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예, 거라고 검색 생각합니다. 엔진 이후에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어. 그러나 워드 프로세서나 혹은 그 인쇄 기능이 네. 도입되고 나서 네, 망한 사람과 흥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그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글씨를 잘 쓴다는 이유로 네. 하루 종일 그냥 글씨만 쓰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글씨 잘 쓰면 최소한 부장까지는 승진이에요. 글씨를 잘 쓴다는 이유로. 지금은 그런 사람 다 없어졌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캘리그래피를 연구하시기도 하고 폰트란 걸 만들고 계시죠. 아. 글씨는 잘 쓰지만 네.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도 생겼죠. 물론 그 이후에 그래서 글씨 잘 쓰는 건 경쟁력이 아니고 이제 다른 것이 경쟁력이 됐죠. 똑같은 보고서가 이제는 글씨체가 똑같으니까 네. 이제 뭔가 다른 걸로 경쟁을 하게 되겠죠. 네. 보고서에서는 그렇지만 네. 지금도 새로운 글씨체를 디자인하고 예. 그 글씨체의 값어치는 아주 높죠. 아. 네. 예전에는 보고서용 글씨만 썼다면 그분들은 예. 이제 그것들을 더 이상 하시지 않고 새로운 글씨체를 디자인하실 수 있는 스페이스를 얻으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좀 더 많은 일을 하면 네. 인간들은 그 이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네. 좀 더 창의적이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거고 네. 그 대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든 예전에 글씨 잘 쓰던 사람은 다른 빨리 일을 말씀하신 찾아야지. 대로 텔레그래프를 하든 네.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 찾아야지. 그렇지 빨리 찾지 않으면 큰일인데 사실은 텔레그래프 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그 필경사라고 하죠.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예전에 5,000명이었다면 지금 텔레그래프 하는 분들은 50명밖에 안 되니까 네. 4,950명은 다른 거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쭙는 건 그렇게 되는 걸 피할 수 없다면 네. 어떤 쪽으로 자꾸 그 찾아가야 이 AI의 물결에서부터 안전하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사실 이 초거대 AI도 지금 진보하고 있는 중이고 네. 말씀드렸듯이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능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네, 그거를 서로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과 AI가 서로 같이 있을 수 있는 카운터파트다라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예. 이런 것들을 자꾸 써보시면 아하. 피드백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환경을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께 오시면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빨리 좀 알려달라. 네, 게 네. 통번역. 네.
그 실시간 통역 네. 이거 진짜 됩니까? 저는 자율주행보다 네. 그거는 돼도 안 되면 내가 몰고 다니면 그만이니까. 실시간 통역 실시간 통역은 가장 빠르게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그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되느냐. 지금 초등학생들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 중국어 공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 두 질문은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네, 아무리 실시간 통역이 본인의 말을 그냥 하더라도? 본인의 모국어를 하면서 하더라도 네. 그게 실제로 그 나라 말은 말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말 안에 문화가 있고 예. 네, 문화 안에는 뭐 음식에 관한 거, 뭐 예. 미술, 음악에 관한 거 어. 이런 게 다 녹아들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AI가 해. 네. 아니, 그건 안 해줘도 돼요. 수고하십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여탕님. 커뮤니케이션 많이 목적이라면 그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남자친구를 만난다. 네. 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난 남자친구가 미국인이었으면 좋겠어. 난 한국인인데 영어를 배워야 돼요?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돼요? 그건 얼마나 깊이 있게 소통하고 싶으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라면 네. 제가 연애를 한다면 언어를 배우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싶을 것 같아서요. 그냥 완전히는 안 된다는 뜻이네. 아니 노골적인 질문 해야 되겠다. 미국인 남자친구가 요리를 정말 좋아해요. 네. 요리를 할 줄 아는 여자친구가 소원인데 나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어. 나는 영어를 배우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어. 뭘 배워야 됩니까? 그러나 더 유리하냐? 그러나 뭘 배우는 게 더 요리만 유리해? 잘하고 말이 안 통하면 접근도 안 되니까 최소한 말은 배워야 되는 건데 그 말을 인공지능이 해준다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정도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 소울푸드가 뭐예요? 이런 거를 영어로 할 수 있기만 한다면 나는 그 다음부터는 요리할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네, 정답이 없는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언어도 좋아하고 요리도 좋아해서 네. 이 프로님 질문이 왜 저래요? 이런 거까지는 안 돼. 진짜 절실하거든요, 진짜. 아니, 물론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는 게 불확실하죠. 네, 그러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하겠습니다. 저의 영어 실력이 대충은 짐작이 가시잖아요. 전혀 짐작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토익 850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한 10년을 썼잖아요. 예. 근데 토익 850 정도를 하는 인공지능은 금방 나옵니까? 토익으로 이 매트릭을 재는 건 또 다른 일이어서 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의사소통을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는 AI는 AI는 금방 나올 반드시 거다? 나올 겁니다. 금방.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영어도 좀 한이 맺히셨나 봐. 아 진짜 영어에 보낸 시간 그래, 생각하면 맞아요. 되게 어중간하게 할 거면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싫죠. 알겠습니다. 네. LG AI 연구원의 이문태 랩장님 오늘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인사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저희는 그 6시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갈 거고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 이제 뭐 인생 거의 다 살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든 못하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네. 질문하는 거예요. 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따가 7시 저희는 45분에 예, 돌아오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